노년을 품위 있게 살아가기 위한 세 가지 지혜. 우리는 모두 늙어갑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자연의 흐름입니다. 하지만 초라하게 늙는 것만큼은 우리가 피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데문호 괴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젊을 때는 본능대로 살고 나이 들어서는 지혜대로 살아야 한다. 이제는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적을지라도 그 시간의 밀도는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지혜로운 노년을 위한 세 가지 공식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돈, 즉 경제적 자립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노년의 삶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고 말하곤 합니다. 사랑, 우정, 명예, 배움, 꿈 인생의 가치는 무수히 많고 돈은 그저 그 가치들을 실현하는 수단 중 하나일 뿐이라는 말도 자주 들었죠. 하지만 나이가 들고 정년을 지나고 고정된 수입이 줄어드는 시점에 다다르면 우리는 서서히 깨닫게 됩니다. 노년의 돈은 단순한 소비 수단을 넘어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경제력은 자존감입니다. 돈이 없다고 해서 내가 무가치한 존재는 아니지만 스스로에게 떳떳하고 원하는 삶의 방향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경제적 독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제력은 관계의 품위입니다. 자녀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심지어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돈은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지속적으로 기대야 한다면, 설령 그것이 사랑하는 가족일지라도 마음은 점점 움츠러들게 됩니다. 경제력은 선택의 자유입니다. 어디에 살 것인지, 어떤 치료를 받을 것인지, 어떤 취미를 즐기며 시간을 보낼 것인지, 이 모든 것은 경제력이 있을 때 가능한 결정입니다. 영국의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는 말했습니다. 가난은 노인의 지혜마저 비웃는다. 우리가 평생을 통해 쌓아온 지혜와 덕성이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빈 지갑은 그 모든 인생의 자산과 가치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벌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강조해야 할 지점은 많은 돈이 아니라 흐름 있는 돈, 즉 안정적인 수입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드시 직장을 계속 다녀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작은 규모의 임대 수익이 있을 수도 있고 매달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 혹은 평소 즐기던 취미를 살려 부수입을 얻는 방식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글쓰기를 좋아하던 한 할아버지는 마을신문의 칼럼을 기고해 원고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몇만 원일지라도 그 돈은 단순한 수입 그 이상이었습니다. 자신이 여전히 사회에 필요한 존재라는 자존감, 그리고 스스로를 부양할 수 있다는 자립심을 되찾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로 직접 담근 장을 판매하는 70대 여성은 손자에게 간식 사주며 할머니가 번 돈이야 라고 말할 때 자신의 얼굴에서 어린 시절과 다름없는 미소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돈의 액수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돈이 내 손으로 벌어들인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경제적 자립은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존엄을 지키는 최소한의 기반이며 스스로 삶을 주도하는 마지막 권한이기도 합니다. 자녀는 자녀의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들에게 또 다른 생계 부담까지 떠안게 하는 것은 사랑보다는 의무로, 책임보다는 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자립은 자녀에게 주는 가장 근본적인 선물입니다. 결국 노년의 경제적 독립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 조건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산을 점검하고
연금 흐름을 계산하고 가능한 소득 구조를 천천히 만들어 가세요. 좋아하는 일을 통해 수입으로 연결할 수 있다면 더 좋습니다.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쓰는 돈 중 단 10%라도 내 손으로 벌어들인 것이라면 그 자체가 삶의 품격을 높여주는 시작이 됩니다. 돈은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노년에 이르러 존엄을 지키며 내 삶을 내 방식대로 살아가기 위한 조건이라면 우리는 그 무게를 정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경제적 자립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자기 삶을 자기 손으로 완성하는 마지막 힘입니다. 두 번째는 건강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움직일 수 있는 자유를 지키는 것입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은 한 번 잃으면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노년기에 잃어버린 건강은 젊은 시절처럼 쉽게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소중합니다. 많은 이들이 건강을 병이 있느냐 없느냐로만 판단합니다. 그러나 진짜 건강은 그런 단순한 기준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건강은 내가 내 발로 나갈 수 있고, 내가 내 손으로 밥을 먹고 옷을 입을 수 있고, 내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가졌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누구의 도움 없이 내가 나를 돌볼 수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노년기의 자립성 있는 건강입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모든 것을 타인에게 의지해야 하는 삶과 스스로 움직이며 내 의지대로 일상을 영위하는 삶 사이에는 절대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의 건강 습관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책임과 의무를 짊어지고 몸을 혹사하며 일해왔습니다. 아이들 교육비를 벌기 위해, 집 한 채 마련하기 위해 나를 돌볼 겨를도 없이 일만 했던 시간들이 쌓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병원에 누워있는 자신을 보며 말합니다. 이제는 건강이 제일이다. 그래서 그제야 비싼 약과 보양식, 치료를 찾아다니죠. 하지만 건강은 그렇게 거래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은 돈으로 사는 자산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스스로 지켜내야 하는 가치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습관, 식단, 움직임, 생각, 태도, 이 모든 것이 건강이라는 계좌에 예금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쌓아두지 않으면 훗날 찾을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정신과 의사이자 아우슈비츠 수용소 생존자인 빅터 프랭클은 말했습니다.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태도만큼은 선택할 수 있다. 그는 삶의 주도권이 사라진 극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자기 태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건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빠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태도는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건강을 위해 지금부터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거창한 운동이나 프로그램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첫째, 규칙적인 걷기입니다. 하루 2030분, 천천히라도 좋습니다. 다리를 움직이면 뇌가 깨어나고 허리를 펴면 마음도 피어납니다. 둘째, 가벼운 근력 운동입니다. 팔굽혀펴기, 스쿼트 같은 동작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벽을 짚고 일어나는 것,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것, 물병을 들고 팔을 올리는 동작, 이런 아주 작은 움직임들이 근육을 유지하고 낙상 위험을 줄이며 노년기의 삶의 질을 지켜줍니다. 셋째, 식사입니다. 짜고 자극적인 음식보다 신선하고 자연에 가까운 재료를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과일, 채소, 견과류, 단백질을 고르게 섭취하며 몸이 원하는 음식에 귀 기울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넷째, 수면입니다. 하루 78시간의 수면은 면역력과 정신건강, 체력 회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잠을 얕보지 마세요. 수면은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회복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하면 정신적 건강입니다. 노년이 되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사회적 관계가 줄어듭니다. 그런 외로움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방치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내 정신을 계속 움직이게 해야 합니다. 책을 읽는 것, 하루를 글로 정리해 보는 것, TV만 보지 않고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뇌의 엔진을 켜는 일입니다. 무엇을 읽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쓰느냐에 따라 내 생각은 더욱 깊어지고, 감정은 더욱 풍부해지며, 삶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노년의 건강은 곧 삶의 마지막 자립성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자만이 끝까지 자신의 삶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돈으로도, 자녀의 도움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마지막 권한. 그것이 바로 건강한 몸과 정신이 주는 자유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나를 위해, 그리고 나를 지켜보기만 하는 가족을 위해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몸을 일으키고 생각을 깨우고 건강을 위해 한 걸음 내딛어 보십시오. 그 한 걸음이 당신의 마지막을 지켜줄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지혜로운 노년을 위한 마지막 세 번째 공식은 바로 마음, 끝까지 생기 넘치는 정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자연의 이치에 따라 늙어가지만 마음만은 나이 들매 속박되지 않도록 스스로 지켜내야 합니다. 흔히 사람이 정말로 초라해지는 순간은 육체가 쇠약해졌을 때가 아니라 세상에 대해 감탄하는 능력을 잃어버렸을 때라고 말합니다. 주변의 아름다움에 무감각해지고 작은 변화에도 흥미를 잃고 당연하게 주어지는 일상에도 감사할 줄 모르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젊음을 잃고 늙어버리는 것입니다. 시인이자 에세이스트였던 메이사트는 노년의 삶을 기록한 일기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여전히 나다. 나이와 상관없이. 이 짧은 문장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육체적인 나이와는 별개로 내 안의 본질,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 삶에 대한 나의 태도와 열정은 내가 스스로 지켜낼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세상에 대해 감탄할 줄 아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길가에 피어난 작은 들꽃을 보고도 그 아름다움에 잠시 멈춰 설 줄 알고 처음 알게 된 사실에 오 신기하다 라며 눈을 반짝이고 오늘 하루 무사히 잘 보냈다는 사실에 작은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마음. 마치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호기심을 잃지 않고 세상을 탐색하고 소소한 것에도 즐거워하며 웃고 가슴 속에 설렘을 품고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젊게 유지하고 생기를 불어넣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마음의 장수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연구 결과들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긍정적이고 활기찬 마음가짐을 가진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우울증이나 치매 발병률이 현저히 낮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면역력이 더 강하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좋으며 수명 또한 더 긴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마음의 건강이 우리의 육체 건강과 삶의 길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원칙인 돈과 건강과 마음이라는 삶의 기둥들. 이것들은 우리 인생의 근간이 되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시간의 깊이와 경험의 무게만큼 그리고 앞으로 맞이할 귀중한 시간들을 위해 당신은
이 세 가지를 온전히 지킬 자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권리가 아닌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통해 당신이 스스로 일구어낸 소중한 열매입니다. 이제 질문 드립니다. 당신은 어떤 노년을 살고 싶으신가요? 초라하지 않은 지혜롭고 단단한 인생의 마무리. 그것은 지금 당신이 무엇을 지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돈은 당신의 자립을, 건강은 당신의 자유를, 마음은 당신의 생기를 지켜줍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품격을 지키는 사람에게 노년은 마침표가 아닌 느낌표가 됩니다.